자, 자바 교재 그 5장이고요. 5장에 요 183페이지에 자, 9번. 요 키보드로부터 학생 수, 그다음에 각 학생들 점수를 입력받아서 최고 점수하고 평균 점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소스 코드 일부가 나와 있고 그 소스 코드는 지금 이제 메뉴에 1, 2, 3, 4, 5 중에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는데 스캐너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요 next int 사용해가지고 메소드를 써서 숫자를 이제 입력을 받는 처리를 했습니다. next line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한 줄 전체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next i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숫자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정수값 저장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 코드를 여기 연습문 exercise 09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요 연습 문제 풀이하는 거는 따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자 패키지 아이고 이거 프로젝트를 따로 만든다고 했죠. new 자바 프로젝트에서 자 exercise 요 이제 프로젝트 이름 exercise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고 요 exercise 안에다가 요게 이제 요 안에 자 5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키지를 자 com.java. 자 여기서 이제 챕터 05 예제라고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을 exercise 09라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데 exercise 09 이제 생성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메인 메소드 있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소스 코드 상에 보시면은 자 임포트 문 나오죠. 임포트 문이 제일 위에 나오는데 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포트 요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패키지하고 임포트하고 같이 이렇게 명령이 사용이 될 때 패키지가 먼저 앞에 와야 됩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따로 이렇게 패키지는 안 다루지만 패키지하고 임포트하고 같이 다루고자 할 때는요 이 임포트를 어떤 분 이렇게 이제 실수해서 이제 이걸 또 이제 실수하면서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밑에 보세요. 빨간색 뜨죠? 그죠? 신텍스 에러 나버리죠? 자, 그래서 위치가 요 임포트와 패키지는 위치가 중요한데 패키지가 먼저 와야 됩니다. 패키지 명령이 먼저 앞에 오고 패키지가 끝난 그 다음에 임포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따로 우리 뭐 교재에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우리 그 교재는 대부분 보면 패키지 사용 안 하는 게 많죠. 예제에서는. 그래서 패키지 사용할 경우에는 임포트 문을 집어넣을 때 패키지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util 패키지 아래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 객체를 쓸 거고요.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exercise 공고라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자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요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소스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자 여기 이제 작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를 아래쪽으로 좀 당길게요. 자 일단은
자, 컨트롤 F11 눌러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키보드에서 자 1, 2, 3, 4, 5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입력을 하고 자 학생 수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점수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 5번 선택하게 되면 이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이라는 프롬프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 1을 넣고 입력값 넣고 엔터키를 땅 치면은 학생 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1은 메뉴 번호고요. 내 학생 수라는 메뉴를 이용하겠다. 자, 그러면 학생 수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생 수를 간단하게 3명만 할게요. 자, 3명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 수를 3명을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점수 입력 부분으로 갑니다. 점수 입력 부분으로 자 가서 자 배열이 나오는데요. 자 스코어스라는 배열인데 자 여기 이제 스코어스 이제 점수를 집어넣는 거죠. 자 안에 대괄호 안에 0은 인덱스 얘기하죠. 0번 방에 이제 입력할 값을 입력하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80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엔터키 치니까 자 스코어스의 1번 방 자 요 두 번째 자 이 배열 값으로 자 또 입력을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90이라고 할게요. 또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스코어스의 2번 방 세 번째 데이터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100이라고 넣고요. 엔터키를 탕 때리겠습니다. 자 끝나버리네요. 자 메뉴가 출력이 되죠. 자 여기서 학생 수를 자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열 크기가 3인 스코어스라는 배열의 크기가 3인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고 0번 인덱스부터 요 0번, 1번, 2번까지 3개의 데이터를 점수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 수를 선택을 해주고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수만큼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 수는 배열의 크기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학생 수를 입력받는 겁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배열 크기가 커져야 되죠. 배열 객체 만들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생 수를 입력받는 거고요. 이 학생 수를 받아서 배열 크기를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이제 이렇게 요 학생 수만큼 입력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3번 3번 메뉴는 점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입력된 결과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 메모리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을 보자. 그래서 한번 누르고 엔터 하면 스코어스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반복문 돌려가지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배열의 크기만큼 이게 이제 반복문 돌리면서 0번 방, 1번 방, 2번 방의 값을 각각 점수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화면에 띄워주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분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적 처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4번 누르고 엔터 하면 자 최고 점수 최대 점수는 없고 최고 점수가 있고 최저 점수는 없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값 중에 제일 점수가 높은 값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을 출력을 했죠. 90.0이라고 80 더하기 90 더하기 100 하면 270이니까 3으로 나누면 3927 맞죠, 그죠? 그래서 평균이 90.0이라고 실수값 더블 값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합계가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하면 학점 계산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순위, 그죠? 등수 계산해서 학생별로 등수가 몇 등이다까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예를 들어 이제 이 점수는
한 과목에 대한 점수고, 여기서 과목이 한 학생당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다. 그러면 그건 한 학생별로 국어, 영어, 수학, 여기 이름도 없죠. 학생 이름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학생 이름도 입력을 받고 학생 성적도 입력받는데, 학생 성적을 하나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수 리스트 들어가면 학생 이름별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목록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처리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수정 기능이 따로 없죠. 수정 기능이 없어요. 수정 기능이. 어, 수정 기능이 없어요. 따로 수정하는 게 없고 점수 입력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수정 기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점수 입력을 여기서 이 세로로 쌓아야 되겠네요. 스크롤 생기니까 세로로 쌓아서, 예. 그래서 이 점수 입력을 다시 들어가면, 자, 학생 수는 앞에서 3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 크기만큼의 배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0번 방에 뭐 80, 자 1번 방에 80, 2번 방에 80 해서 3명의 점수 다 80으로 줬습니다. 이런 다음에 점수 리스트를 보면 다 80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석 보면 최대값 4조 80이죠. 최대값하고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콕 집어서 특정 학생의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만드시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알고리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홍길동이 성적을 뭐 수정하겠다, 안 그러면 학번을 사용해서 1번 학생의 뭐 성적을 수정하겠다, 안 그러면 뭐 2번 학생의 성적을 수정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 처리하는 코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자 5번 누르고 엔터키 하면 프로그램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엔터, 자 프로그램 종료 뜨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메뉴가 안 나옵니다. 자 요런 이제 간단한 클래스, 이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는데, 자 요 부분 옆으로 좀 밀어 놓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자체는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않고, 자 이거 이제 추석 그림을 좀 그리면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보면 메인 메소드에 자 불리언 런은 true라고 들어있죠. 논리값을 이렇게 런에다가 추리값으로 넣어놓고요. 초기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 인티저 타입의 student num이라고 해서 초기값 0으로 줬죠. 여기 이제 학생수, 학생수만큼 데이터, 그 점수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수라는 걸 자 밑에서 또 사용하는데, 일단은 이제 밑에 보니까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이죠.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 스코어스인데, 이 스코어스가 배열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스코어스라는 거는 1차원 인티저 배열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참조 주소, 그죠? 그 참조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배열명으로 보통 부르는데 참조 변수고, 자 여기 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객체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배열 객체의 주소를, 그러니까 여기서 1차원 배열이죠. 인티저 타입의 배열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요 참조 변수만 선언을 해준 거예요. 배열명만 선언을 해준 거예요. 실제 이제 배열 객체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스캐너, 자 요 스캐너는 이제 클래스 위에서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를 했었습니다. 그죠? 임포트를 해서 자 new 스캐너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system.in이라고 해서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인필드 요 객체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면 이걸 가지고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캐너 객체의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된 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위치 좀 옮겨서요. 그래서 요 이제 스캐너 클래스는 위치가 자바 유틸리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구들. 그러니까 자바 패키지 밑에 유틸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뭔가 이제 입력 받아서 처리하는 게 되게 이제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캐너 객체를 이제 활용해서 자 여기서 이제 스캐너 객체를 만들었고요. 스캐너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요거 가지고 이제 입력을 받는데 자 아래쪽에 이제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문이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while문이 여기서 여기까지 저희 전체 소스 다고 while문이 끝나면 그 다음 실행하는 게 뭡니까?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는 아까 실행 금방 했었으니까 언제 요 메시지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요 메뉴에서 5를 입력했을 때 5를 입력하면 메뉴에서 5번을 입력하면 종료잖아요, 그죠? 했을 때 프로그램 종료라고 문자열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 while 블럭을 이 반복 문이죠. 블럭을 언제 빠져오냐면 숫자 5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이제 while 블럭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와서 프로그램 종료를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while 블럭에 자 이 내용을 계속 이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run이라는 이 변수를 사용했는데 run 안에는 출력값이 들어있죠. 불리언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추르라는 이걸 이제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run 값을 바꿔서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별도로 이제 이 브레이크 문 사용해서 빠져나갈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브레이크 문을 따로 사용 안 했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 없이 자 일단 무한 반복되도록 자 run 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되도록 자 while 문 작성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실행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요 run 값이 펄스가 되면 while 문을 벗어나서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있느냐? 이제 run 변수 찾아보시면 되죠. 요 run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에 보면 run이라는 변수에 펄스 값 집어넣죠. 여기 보니까 if else 문, 자 if else if 문이죠.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run 변수에다가 펄스를 넣게 되면 자 여기 if 블럭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while 블럭 끝나는 부분입니다. while 블럭 끝나면 다시 while 자 조건식 부분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왔을 때 run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추르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고 run 변수의 값이 펄스면은 빠져나가는 거죠. 더 이상 while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un 변수에 처음에 이제 true 값을 넣어놨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펄스를 집어넣는데 여기 if문 보시면 select number 자 오냐 물어보죠. select number 변수 값이 오면은 요 run에다가 펄스를 집어넣어라. 그런 다음에 다시 while문 위로 가면 run이 펄스 되면 더 이상 while 블럭 반복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복은 빠져나갑니다. 그죠? 종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단에 메뉴 부분 보면 단순하게 system.out.println 사용해서요. 뭐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다 메뉴를 이렇게 그려준 거죠. 단순하게 그려준 거고 사실은 위에 이거 이제 줄은 조금 이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 꺽쇠갈로 요것도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제 뭔가를 숫자를 입력 받도록 안내해주는 프롬프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클릭해서 요 숫자를 입력해라. 그래서 이제 자 이 출력문에 자 아래쪽에 커서 갖다 놓고요. 뭔가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게끔 하려 그러면 입력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죠.
스캐너 객체에 next in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next int가 키보드로부터 자 어떤 이제 숫자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엔터키를 딱 치면 그 숫자를 이 앞에 select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자, 요 부분이죠. 요거 메뉴를 이렇게 출력해주고 여기 보면은 메뉴를 이렇게 출력하고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를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콘솔 창에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 그때서야 요 scanner.next int는 요 숫자를 가져와서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뭐 합니까? 이 select number라는 인티저 타입 변수에 1이 들어왔는지 2가 들어왔는지 3이 들어왔는지 4가 들어왔는지 그러면 5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학생 수 1번이 학생 수 입력하는 거고 2번이 점수 입력하는 거죠. 학생 수만큼 점수 하나씩 입력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점수 보는 거죠. 배열 안에 있는 점수 보는 거고 네 번째가 최대값과 점수 최대값과 이제 합계를 이용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평균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5번은 이제 종료하는 거죠. while문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 else 문 뒤에 또 다른 if else 문 붙여가지고요. else if 문이라고 하죠. 이거 사용해서 자, 요 select number 입력받은 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5일 때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출력하고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1을 입력 받았을 때 2를 입력 받았을 때 따로따로 뭔가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요 패턴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이제 1을 입력해서 자, 여기 1을 입력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select number가 1입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뭐 해줬습니까? 다시 학생 수를 입력받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학생 수라는 이렇게 안내 자, 문자 이렇게 프롬프트 모양으로 출력을 해주고 출력을 해주고 학생 수를 입력받습니다. 자, 입력받기 위해서 또다시 scanner.next int 사용했죠. 요거는 이제 숫자로 입력받는 겁니다. 그죠? 숫자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요 숫자가 student number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수 student number 변수에 있는 학생 수 인티저 값을 이용해서 밑에 보시면은 new int student num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인티저 타입의 1차원 그 배열을 크기 지정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3을 넣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3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new 우리가 이제 스코어스는 위에 배열 여기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배열을 할당해야 되는데 자, 스코어스에다가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죠. new int 대괄호 열고 닫고 1차원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크기를 얼마로? student num 숫자 크기로. 그래서 3이기 때문에 3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배열 크기를 잡아서 자,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가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이 크기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키보드로부터 이 학생 수를 입력받아서 학생 수를 배열 크기로 잡아주는 거죠. 학생 수만큼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자, 요 이제 1번 눌러서 학생 수를 입력했다 하면 더 이상 else if 문까지는 안 들어가죠. 끝나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while 블럭 이쪽으로 와서 다시 어디로 상단에 이제 while 조건문으로 갑니다. run이 현재 아직까지 출력 상태이기 때문에 자, 또다시 메뉴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선택이라는 프롬프트 이제 출력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2를 눌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뉴 선택하기 위해서 자, 2를 누르고 또 엔터 누르면 2가 select number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 if 문에서 자, 요 두 번째 select number가 2냐 자, 1이 아니잖아요. 그죠? 2냐 여기서 이제 추루가 돼서 요 부분을 이제 실행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점수를 배열 크기만큼 입력받는 거죠. 학생 수만큼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수만큼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반복문 배열하고 이 반복문하고는 찰떡궁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폼은 일반 폼문에 이 카운터 변수라 하는 이제 초기식에 이거 i가 있는데 요 i 카운터 변수를요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 사용해서 처음에 이제 i가 0이고 스코어스 점 랭스 배열에는 랭스라는 속성 사용해서 배열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열 안에 이제 자료가 몇 개 들어있는지 배열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코어스 점 랭스 해가지고요 i가 스코어스 점 랭스보다 작을 동안 자 그 얘기죠. 작다면 이제 참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자 스코어 요거는 이제 출력문이죠. 스코어에 자 i가 0이니까 0번 방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하는 프롬프트 요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문자열 연결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값을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스캐너 객체에 next int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을 내가 80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 요 80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스코어스의 1차원 배열에 i 번째 방 0이죠. 0. 0번 방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이제 자 배열의 0번 방에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면 다시 포문으로 가서 증감식으로 가죠. i 값을 1 증가시키고 i가 이제 1이 돼서 자 요 조건 또 참입니다. 그죠? 참이면 내려와서 또 이제 스코어의 1번 방에 자 데이터를 입력해라 하면 또 스캐너 객체의 next int 사용해서 자 숫자 입력하고 엔터 하면 또 이제 1번 방에 값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방까지 자 요 포문을 다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3명에 대한 점수 3개를 이제 입력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요 if 조건문이 참일 때는 이 if 블락만 실행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while 블락. 요게 while 블락이죠. while 블락 끝입니다. 그죠? 빠져나갔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갑니까? while 블락의 조건식으로 가죠. 또 run이 true잖아요. run은 초기값 true를 냈는데 안 바뀌었어요. 계속 true예요. 그러면 다시 실행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이제 또 메뉴 실행하고 요 부분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열에 저장된 점수를 보고 싶다 해서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3의 입력이 돼서 select number 값으로 가고요. 이번에는 if else문에서 여기 자 밑에 있는 요 조건문에서 참이 됩니다. 자 1 아니고 2 아니고 3. 3 맞네. 그러면 true가 되니까 요 if 블락을 실행하겠죠. 자, 이 if 블럭도 위하고 비슷한 게 배열하고 반복문 사용해서 그래서 인덱스 0번부터 해서요. 배열의 크기 빼기 1만큼 인덱스까지 반복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만 하면 되죠. 그래서 코드는 배열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그 배열 안에 저장된 점수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크기 자, 랭스죠. 그죠? 크기보다 i가 작을 동안은 참이니까 0, 1, 2가 되겠죠. 얘가 이제 하생수를 3을 넣었기 때문에 자, 0, 1, 2가 될 동안 요 세 바퀴 돌면서 처음에는 스코어스 i 방에 있는 요 이제 제목 만들 때 이렇게 했죠. 그죠? i 방 0번 방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고 그래서 스코어스의 i 자, 인덱스 넣어 주면 처음에 이제 i가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거 출력하고 한 바퀴 돌면 i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 출력하고 한 바퀴 더 돌면 i가 2가 되니까 그 다음 이제 2번 인덱스 위치에 값을 출력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자 분석이라고 이제 4번을 선택을 했어요. 4번 선택을 했는데 4번은 자 그 최고 점수하고요 평균값 출력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블락 3번 자 조건이 참이어서 이렇게 블락 실행했어요. 더 이상 밑에 거 실행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if 요 if 블락 바깥쪽에 있는 while 블락 자 종료 닫는 블락까지 와서 다시 while 조건문으로 갑니다. 아직까지 run이 true 상태죠. 그래서 이제 4를 입력을 여기서 자 4를 입력을 하면 select number 값을 4로 받고 이제는 이제 if else 문에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참이 돼서 조금 기네요. 그죠? 이 부분 처리해 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합계를 최대값을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합계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실제 출력은 맥스 값 최대값과 그 평균만 출력해 주죠. 그래서 이제 맥스라는 초기값이 0인 변수를 선언을 딱 해주고요. 썸도
누적을 시킬 합계를 누적시킬 썸이라는 변수도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이라고 해서 평균이 들어갈 사실 이제 여기에 0.0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0.0 안 하고 0 하더라도 자동 이제 타입이 변환되죠.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되기 때문에 더블 타입이고 이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자동이 변환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문이 오는데 이 포문에서 자, 뭘 했냐면 이미 이제 점수는 스코어스라는 배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i 0번방부터 해가지고요. 배열의 마지막 방에 있는 값을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맥스 값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망 연산자죠. 사망 연산자, 사망 조건 연산자로 가죠. 그래서 맥스 값 구하는 문장이고 요거는 이제 합계 구하는 문장인데 자, 맥스 값 구하는 거는 여기 조건 보면 자, 맥스를 초기 값을 0을 주고요. 스코어스 이제 요 배열의 i번째 위치 이제 하나씩 읽어내서요. 그 값보다 맥스가 값이 작으냐라고 물어보죠. 예. 그래서 맥스는 항상 큰 값을 가져야 되죠. 만약에 이게 참이면 자, 요 맥스보다 큰 값이니까 이 스코어스의 i번 방에 있는 값을 요 맥스에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거짓이면은 맥스 값 그대로 쓰는 거죠. 예, 현재 맥스 값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요 부분은 이제 그 스코어의 i번째 값을 읽어서 요 썸에다가 누적시켜 주는 거죠. 복합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누적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다 돌고 나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 값이 여기 이제 맥스에 들어가게 될 거고 썸에는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다 더해서 누적된 합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 다 돌고 나서 자, 여기 이제 썸 합계 구했으니까 평균을 구하는 부분인데 썸은 인티저 값이기 때문에 더블 타입으로 형변화를 해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스튜던트 넘으로 나눠줍니다. 뒤에 거는 캐스팅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한쪽이 더블로 바뀌어 있으면 뒤쪽도 자동으로 더블로 바뀝니다. 그죠? 형변환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블 타입으로 나눗셈이 이루어지고 결과값이 AVG의 더블 타입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최대값 맥스와 그다음에 자, 평균값 average AVG 값이 산출이 다 됐고요. 화면에 이제 뿌려주는 부분 자, 최고 점수는 맥스다. 평균 점수는 이제 AVG다. 이렇게 뿌려주는 부분.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종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자, 런 또 추르네요. 또 이제 메시지 이렇게 자, 메뉴 뿌리고요. 여기서 이제 5를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5를 넣어주면, 5가 셀렉트 넘버에 들어가고, 자, 1이냐? 아니죠. 2냐? 아니죠. 3이냐? 아니죠. 4냐? 아니죠. 자, 여기서 자, 셀렉트 넘버가 5냐? 맞죠? 그러면 런에다가 펄스 값, 논리 값을 넣어주고 다시 while 조건문으로 왔는데 여기서 런 값이 펄스니까 더 이상 while 블럭 실행 안 하죠. 펄스가 되니까 이 while 블럭을 빠져나갑니다. 이걸 빠져나가서 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 종료 찍고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스캐너라는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라는 이제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그 next int라는 메소드로 인티저 값을 받아서요 이렇게 이제 점수도 받고 뭐 메뉴도 선택하고 이런 이제 소스 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어떤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확장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